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어려운데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현재 시장의 팩트를 보면서 상황을 살펴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하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본론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보면은 반갑지가 않습니다. 달갑지도 않고요. 그저 멀리서 지켜만 봐야 하는, 보면 볼수록 가슴이 애려오는 첫사랑 같은 시장이죠. 참 뭐 같은 날입니다.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 누르고, 일부는 치고 올라오고 중국과 미국은 도와줄 생각도 없이 계속 누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특징적인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개인만 순매수하고 있어요. 개인만 순매수하면서 시장이 약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 외국인은 현물, 거래소와 코스닥에서는 크게 동향을 보이지 않고 선물에서 순매도만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관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개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물을 던지고 있고요. 선물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적 포지션을 보시게 되면은 기관은 그동안 매도했던 거, 매도 차익을 챙겼던 것에 갚는 형태의 순매수가, 되갚는 형태의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외국인은 단기 하락 구간에서의 차익을 챙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겉만 보면 이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종목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삼성전자만 하락해도, 삼성전자에서 매도세가 나와도 외국인의 매동이 이 정도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만한 같은 그림 찾기죠. 패턴 좋아하시잖아요. 차트의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은 당연히 작년 10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올해 5, 6월과 7, 8월 이렇게 두 단락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특징적인 것은 전저점까지 도달한 후에 반등한다라는 것. 요게 핵심인 것이고, 지난 4분기에서의 나왔던 하락 패턴은 신용 물량이 줄어드는 척 하다가 늘어나고, 그리고 지수가 다시 한번 하락하는 구조. 요게 있겠고, 그리고 신용 물량이 완전 급속도로 줄어들게 되면서 저점이 형성되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신용 물량이 일정 부분 줄어든 이후에 전저점 도달과 함께 반등했다라는 것. 이게 주요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하락 구간에서 신용 물량이 기대치만큼 줄어들지 못했어요. 즉, 이 구간에서 계속 매수했다라는 것이죠. 누가? 개인이. 무엇으로? 현금이 없으니까 신용과 레버리지로. 기적적인 상승, 2250포인트까지의 반등,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봤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 지금도 역시나 신용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수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봐야죠. 지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강제 청산에 의해서, 반대 매매에 의해서, 혹은 강제 청산 부담감에 의해서 정리당하는 물량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 주가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 우파죠. 하락 우파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염두하면서 제가 동그라미 구간에서 인버스를 추천해 드렸었죠. 왜? 어디까지 하락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2020포인트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인버스도 해야 하고,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계속 모멘텀이 회복되지 못하고 심리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를 필히 매수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은 신용 물량이 줄어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수준에서의 저점 형성 그리고 나서의 반등, 이번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갈 것인데, 완전 이전 저점 2000포인트를 깨고 나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딱 전저점 수준인 2020포인트 2025포인트 수준에서부터는 반등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 일본의 선거 결과 나올 때까지 하락세가 지속될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악재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처럼 트럼프 입에서 나온 미중 무역전쟁 악재가 터진다라면은 전 종목 하락에 개별 이슈 종목, 장난질 심한 종목들만 상승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의 경제 보복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된다라면은 반도체 핵심 소재 관련주들, 국산화 관련주들이 상승한 그런 구조로 간다라는 것이죠. 이 구간에 겹쳐 있는 거는 실적 시즌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8월 중순까지 지속될 예정이고, 일부 종목들은 예외인데, 실적 발표 시즌은 딱 요거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실적 발표 전까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수급들이 몰렸다가 실적 발표와 함께 개파락. 요거는 어떤 부분에서 체크해 볼 수 있느냐, 리포트가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필히 피해 가자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 힘듭니다. 힘들어요. 신용 물량 확 줄었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따라 붙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공포장이 열렸던 둘째 주까지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참 좋았어요, 시장 분위기가.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결국엔 웃을 것이다, 일본이 어쩔 수 없이 경제보복,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철회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신용 물량이 또 늘었다라는 것이죠. 요거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참 안 좋은 거예요. 좀 양호하게 간다 싶었으면은 시원하게 전저점까지 내려와주고 여기서 차근차근 반등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쓸데없이 지수랑 체감만 좋아져서 오늘과 같은 상황이 연출됐다라는 거. 지금처럼 하락하면은 답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내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나오고 나서 조금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미국은 30에서 31일 FOMC 이후에 금리 인하가 확정되는 것이고, 한국은행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에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떤 식으로 가느냐,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월은 동결, 8월은 미국 확인 후 인하, 이렇게 간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한국이 상황이 안 좋은데,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쏠릴 겁니다.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결국에 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대출 이자도 인하되는 거기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국가 부채만 늘어나면서, 개인 부채도 늘어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나면서 또 서울, 강남권, 그리고 신도시 부동산 투기가, 갭투기가 또 성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거품이 계속 쌓이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일본처럼 테러를 받습니다. 부동산 폭락. 근데 중요한 건 한국 땅덩어리가 좁은 게 팩트고, 강남권은 서울권은 방어가 잘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 거품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지방 부동산만 죽어나간다라는 거. 그냥 평생 살아야 돼요, 지방 부동산은. 그렇게 구조가 갖춰질 것이고, 한국은행은 동결하거나 계속 동결 또는 인상을 추진해서 미국보다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한미 금리 역전차를 좁히고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금리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야지 부동산도 안정화되고 증시도 정상화될 거라고 봅니다. 뭐 요거는 너무나 미래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뤄두고, 한국은행은 내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선언할 겁니다. 먼저 인하하게 됐다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라면은 이거 낙동강우리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는 금리 인하 확인을 강조할 것이고, 한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무너지면서 재차 하락. 그래서 2020포인트까지. 2025포인트 이하에서는 이제 강력 매수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미 느끼시겠지만 지난 4월 고점 이후로 제대로 된 반등이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제대로 된 반등이 안 나와도 시장은 잘만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상한가 종목, 개잡주이긴 하지만 급등하는 종목들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종목을 미리 매집해서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시장은 시장 나름대로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고, 지수가 안 좋을 뿐이지, 체감이 일시적으로 안 좋을 뿐이지, 좋은 장은 앞으로 열려 있다. 이번 실적 시즌 지나고 나면은 상반기에 실적 기대감이 있었던 비주류 섹터가 죽고 하반기에 주류 섹터가 올라올 겁니다. 이렇게 경제 전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계속 수주가 진행되고 있고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확실한 거는 첫 번째는 이제 5G 통신 장비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공개 방송에서 공개하는 걸로 하고요. 결론으로 바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할, 오늘 현재 위치에서 추가 하락할 수 있는 폭은 3% 내외다. 코스피는 3% 내외.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3% 내외. 많이 하락하면은 3-4% 정도인데, 이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락할 폭보다 저점 찍고서 반등할 폭이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참아볼 만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죽을 것 같으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완전히 죽으면은 오히려 좋아지죠. 대형주 위주로, 지수주 위주로 죽고 소형주, 개별주, 테마주 장세로 완전히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세가 완전히 넘어가고 시장의 분위기가 확
180도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습니다. 그런 장에서는 이제 기관과 외국인은 수익 내기 힘든 구조로 가는 것이고, 개인 투자자들은 테마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시가총액 500억에서 1000억짜리에 외국인이 몇천억씩 가지고, 몇백억 몇천억씩 가지고, 기관이 몇백억씩 가지고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안 되죠. 당연히 못 들어오죠. 그릇에 맞게 놀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이 안 좋아지면은 기관과 외국인은 선택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개인한테 유리한 장세가 열린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시장 하락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한다 라는 거. 7월 시장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 포트폴리오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7월 하반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적어도 특정 섹터로만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확실한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통신업체 쪽, 통신부품업체 쪽, 이쪽은 우선순위에 든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종목마저 살펴보시게 되면은 오이솔루션도 알려드렸었고, KMW도 알려드렸었고, RFHIC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렸었는데, 추가 상승 여력이 아직도 충분해. 대한강통신은 개별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이쪽은 좀 배제해두고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추가될 내용은 또 새로운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